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시간 매일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정형외과,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제갈믿음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동에 거주하는 50세 주부 한 분이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이 심하고 아침마다 뻣뻣해서 지내기 어렵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많이 쓴 날에는 특히나 시큰하고 옥신거리는 느낌이 심해지고 최근에는 손마디가 굵어지는 느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변에 비슷하게 손가락 마디가 커진 지인들이 많아서 자기도 그럴까봐 걱정스럽다며 더 진행되지 않게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주로 많이 생기지만 그 다음으로 흔한 곳은 손가락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고 손가락이 옆으로 휘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작은 뼈 돌기가 생기면서 손가락이 커지고 튀어나와서 보기 싫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고 많이 당황해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은 병명에서도 의미하듯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증세를 완화하고 되도록 빨리 자연스럽게 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지만 젊은 4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증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가 약간씩 시작되는 중일 수도 있으며 초기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여러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픈 것을 참고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것이 통증에 대한 과민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손가락을 아껴 쓰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 파라핀을 이용한 온열 치료, 진통소염제, 파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급성 염증기가 지나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2주 이상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뼈가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견딜 수 없을 만한 통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여러 방법을 써도 제어가 안 된다면 주사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는 관절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소량 주입해 보는 것이며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1, 2회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도 통증이 낫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이때의 수술은 손가락 관절을 붙이는 수술입니다. 닳아버린 뼈 마디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2개의 뼈를 붙여서 1개의 붙여진 뼈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뼈가 서로 긁히지 않으니까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마디를 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이유는 아파서 못 쓸 바에는 안 아프고 안 움직이겠다는 계획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아픈 부위가 손가락 끝마디일 경우는 보통 손가락이 옆으로 휘어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술은 뼈를 붙이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휘어진 마디를 곧게 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관은 약간 좋아지게 됩니다. 손가락 끝마디는 못 구부린다 해도 실생활에서는 비교적 지장이 덜한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며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해본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한 증상이 심하다면 오래 두지 마시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제갈믿음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